네, 요즘에 독서에 좀 제가 소홀해져서 책을 좀 샀어요. 네, 책이라는 게 음, 배달이 됐을 때 최소한 30% 이상은 그 책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걸 다시 볼 가능성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책을 다시 못 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살 때 목차를 보면서 이제 책을 더 파악을 하죠. 책 소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왔을 때 어, 핵심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만 봐도 사실은 인간의 두뇌 연구에 의하면은 이걸 다 인식한답니다. 이렇게만 봐도 몇 가지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게 뭐구나 딱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대기권 내에서 그 자연의 변화, 그 구름이 머물듯이 우리 인간도 어, 무작정 이렇게 성층권으로 로켓처럼 그 경제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구름의 변화처럼 일정한 영역 안에서 이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는 영역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도넛이고 지금은 당연히 축소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성숙? 성장이 아닌 성숙이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굉장히 이런 걸 이해할 때 소제목이 그림의 힘도 있는데 그 전체 상황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도넛 경제학이랑 좀 같은 맥락의 책인데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세미나라든가 문서, 논문 같은 걸 읽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책으로 본 건 처음이고 유럽의 그 기본소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걸 보면은 이제 또 제가 이 책을 보고 어떻게 한국하고 맞춰볼까 매칭 내지는 어떤 경로 다다른 경로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해야 되겠죠. 자, 신이 되려는 기술인데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된 어떤 경고겠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면 그냥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이고 특이점 2030년 2025년 이후 2030년 특이점.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 책은 좀 살 때도 제가 그랬어요. 살까 말까. 왜냐면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분명히 한 90% 중복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거랑. 이제 제가 이런 종류의 책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진화생물학과 관련된 그리고 그 인체가 진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 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동안 역경을 헤쳐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지금까지는 제가 질병에 대해서 왜 인간은 당뇨병에 걸렸는가 뭐 이런 왜 인간은 이렇게 대충 뭔가를 대충 보고 빨리 결론을 내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왜 적과 악을 이렇게 쉽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진화 심리학적인 건데 이거는 좀 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것도 이제 뭐 탈모, ADHD, 뭐 갱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으로 뭐 발기부전도 마찬가지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까 도넛 경제학에서처럼 인간도 나이 들어가면서 그 몸의 변화를 그 나이에 맞는 건강함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건강함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견해를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갖기 위해서 이제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좀 거시적인 과학책이잖아요. 스케일. 이런 건 그냥 틈틈이 한 번에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틈틈이 봐야 되고,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했던 게 이제 그 프랙탈 이론, 카오스, 가이아 이론 이런 책들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거하고 도시, 기업, 성장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현상들을 자연계랑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그것을 규모, 스케일로 해석하는 책들인데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왠지 막 난 너무 지적인 거 아니야 이런 게 무거워서 책이 이렇게 무거운 책 볼 때 좀 약간 그런 느낌 오잖아요. 무거워서 어디 얹기도 힘드네 이거. 이거는 좀 가볍긴 한데 굉장히 이제 종이를 두꺼운 걸 쓰면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이거는 얇으면서도 종이를 얇은 걸 쓴 거고 제가 이제 집에서 직접 출판을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어떤 종이를 썼는지까지 이제 느낌이 오죠. 자, 뉴로트라이브인데 뉴로트라이브 챕터 11의 목차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자폐라는 공간은 얼마나 넓은가. 이게 우리 두뇌의 프랙탈적인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깊이 들어가도 계속해서 그 동굴이 끝나지 않는 더 깊이 있는 그게 우리 두뇌의 특성이거든요. 뭐 레인맨 효과, 레인맨도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신경 다양성,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그 두뇌가 어떤 식으로 또 변모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만들기에 좋은 책이죠. 물론 그러니까 노멀한 인간이 인공지능을 뭘 본따서 만들었냐면은 평범한 두뇌를 본따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범한 두뇌에서 뭐 조금 잘나고 뭐 조금 못나고 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책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쭉 연결이 되는 책들이죠. 제가 이제 이 책들의 내용은 기본은 다 파악을 했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 부지런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 그림도 열심히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더 제가 부지런히 앞으로 더 열심히 독서를 해보도록 하고 또 신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신이 되려는 기술 이런 종류의 책,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이런 종류의 책은 이제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칼럼에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읽은 내용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문화인들이 아주 많이 보는데 서울문화투데이라고 수도권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뭐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못하겠는데 이게 좀 무가지예요. 무가지.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그래서 이제 서울문화투데이 일면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그 문체부 내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래서 뭐 도종환 장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그 촛불혁명 할 때 요구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깨져가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힘의 논리라고 봐요.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도 있고 또 기득권이라는 힘도 있고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일면으로 떴어요. 블랙리스트 징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주의받은 사람이 2명 정도. 책임 그냥 뭐 밑선에서 끝내는 거죠. 뭐 헤드를 잡았으니까 몸통을 잡은 거니까 이 아래쪽은 그냥 안 건드려도 뭐 괜찮은 거겠죠. 그 위에서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서울문화투데이 제가 미인의 창, 아름다움과 두뇌와 창조에 관련된 이 3가지를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번 칼럼이 이제 AI 로봇, 뭐 VR, 6차 산업, 1차, 2차, 3차 산업 합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간들이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칼럼인데 여기서 보이는 칼럼을 하고 싶지는 않고 지루하니까 제목이 제가 이 제목을 붙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목이 뭐냐면 호모 루덴스 AI 사피엔스 로보 파베르예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AI 사피엔스로 바뀌는 거고 호모 파베르는 로보 파베르로 바뀌는 거고 뭐 인간한테 남는 것은 호모 루덴스가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루덴스, 그 유희, 장난, 재미 이런 것을 언제쯤이나 얘네들이 알게 될 것인가. 그거는 몸속의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 도파민 이런 것의 문제이라서 로봇이 생체화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호모 루덴스의 문제는 물론 호모 파베르도 몸을 움직여서 만드는 것이고 호모 사피엔스도 우리 근육이라든가 전체 몸에 이 몸과 두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도 몸을 빼고는 생각할 수는 없는데 유독 호모 루덴스야말로 우리가 몸을 가장 많이 쓰는 활동 중에서 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춤. 무술보다 더 섬세하죠. 춤이.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몸과 가장 밀접한 활동이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얘기를 칼럼에 썼고 뭐 서울문화투데이 아무튼 우리 일랑 이중상 선생님이 제 칼럼을 꼭 보신대요. 저 신문을 이제 배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칼럼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스승님이 보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도 왜 뭐 숫골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막 총기도 있고 무기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폭발물이 막 여기저기 배달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 좋아요. 저걸 보고 제가 뭘 봤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가요? 일본이 통일을 하긴 했는데 내전 상태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침략을 했잖아요. 그 느낌 들어요. 지금 저 막 폭발물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미국이 뭐 남북전쟁 같은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내전 상태 같은 느낌인데 저걸 어떻게 트럼프는 극복하려 할 것인가에 있어서 또다시 어떤 폭력적인 유혹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영향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서울시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 해명의 모순이라는
동아일보에서 터뜨렸구나. 그거 안 읽어봤어요. 그냥 뭐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제가 자세히 안 보냐면은 어떤 특별한 안전장치나 규제가 없으면 누구나 다 자기 가족을 채용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박원순 시장하고 뭐 부시장의 대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좀 좀 더 대담하게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지자들이 좀 더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응이 그게 참 그래요. 아무튼 자기 가족을 가족에 대한 그런 거 뭐야 이건 잠깐만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의 언급 되게 웃긴다 이거 이렇게 언급했어요. 자 열악한 조건에서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는 나의 가족의 그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이 그걸 뭐 큰 범죄로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아니 정보 공개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명단에 집어넣어야지. 우리 가족 고생하는 거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싫어서 뺐어요. 뭐 그러면 그거는 그런 걸 어떻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걸 이렇게 감쌀 수가 있냐는 거죠. 되게 웃긴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무튼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거 보니까 문제가 근데 뭐 아무튼 인지상정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안전장치 없이는 항상 저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제목들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이걸 뜯어놨는데 수치심 말고 자존감이 처방이다. 정신분석학 정도원의 마음지도인데 잠깐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네요. 이게 그래서 그런 가족들의 그 은밀한 도움으로 쉽게 정규직이 되는 혜택을 받았다면 이 공정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가족의 나라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걸 이분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정신적으로는 어렸을 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창피해, 뭐 착해야 돼, 1등 해야 돼 라는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된 뇌과학을 순천 힘스 학교에서 1부, 2부 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인격을 만들어내요. 가짜 인성.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그리고 뭔가 견리사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이 다가올 때는 그것이 정말 의료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밀한 곳에서는 견리사의를 못하는 인간을 무수하게 만들어냅니다. 수치심을 주고 억압형 교육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존감을 획득해야만 이런 것들이 자정작용이 가능하다. 그런 칼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릴 것이냐의 문제. 자기 자율적인 판단력, 도덕성의 문제. 근데 그런 것이 자율적인 판단력과 그 도덕성을 만든다는 것은 문화 다양성이라든가 가치관의 다양성,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즐기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들. 또 동아리 혁신으로 들어가네. 우리 교육 혁신이 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일들이 안 끝나요. 계속.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오히려 자기 가족에게 불이익을 줄 정도의 그런, 우리 가족은 내가 이렇게 특혜 안 줘도, 다들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런 어떤
그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어야만 이게 자정작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칼럼이었네요. 보니까 제가 일수정지하고 읽고 나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 한국 경제에 이게 잠시만요. 이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저성장하고 현대자동차,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또 트럼프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끌고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또 기술 혁신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에 한계가 있고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혹시 부채를 많이 끌어안고 뭐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처분할 수 있을 때 저는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데이터 규제 완화, 여당 일부 반대로 진통. 이게 이제 빅데이터에 관련된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인구도 적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국의 그 빅데이터를 데이터 모으기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 모으기 운동 이후에 금 모으기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 데이터 모으기 운동이 필요한데, 저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뭐 노력하고 자기 의견을 늘 올리고 어디다 이렇게 올리고 블로그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운동이에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빅데이터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수업을 많이 해야 되고, 자기들이 찍어서 올리게 하고, 그런 어떤 빅데이터 친화적 문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정부에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문화가 그렇게 좀 바뀌어주고, 정부는 이제 대신 그런 해킹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처벌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해주면 좋은데, 정부 주도형으로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예전에 안철수 씨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바텀업 방식이 맞거든요, 맞기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그렇게 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내가 뭔가 정리해보는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좀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대차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이게 거꾸로지는 이미지인데, 이제 시작이죠 뭐. 이제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경쟁에 들어갔을 때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반도체 관련된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공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으슬으슬 좀 감기 기운이 와서 좀 전에 이제 낮잠을 잤어요. 한 5시부터 한 4시 서너 시간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오늘 또 어떤 야행성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좀
하다가 새벽쯤에 또 자야죠. 신문비전 시작하고 나서 신문비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이 오기도 해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뭐 신문비전이라는 장명을 참 잘한 것 같고, 저 유튜브 보니까 이게 신문지 직접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는데 이제 어쨌건 이 신문비전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몇 번 했던 보이는 칼럼 그 브랜드 그 두 가지는 쭉 갈 것 같고, 또 가끔가다 이런 건 책 소개, 책 소개, 신문 소개하고 책 소개하고 칼럼, 좋은 칼럼 해설해주고 기획기사 설명해주고. 저도 힘이 나요. 아침에 예전에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 이제 배달이 될 거 아닙니까? 6시쯤에 6시겠죠. 이 정말 겨울에 신문 배달하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럼 이제 그 신문을 가지러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침대에서 제가 그 난방을 안 하거든요. 이 화실 보일러를 안 떼고 침대에 있는 데만 따뜻하게 하고 자요. 그러니까 밖에 하고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불에서 잘 못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신문을 오후에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이제 신문 비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가져와서 커피 마시면서 추우면 안에서 신문 보고 이렇게 제가 좀 부지런해졌는데, 인간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책 재출판을 내년에도 미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교골 서울대 가다라는 책에 이제 거기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한 김수열이라는 친구가 이제 원고를 저한테 줘서 수학공부법에 대해서 쓴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과목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시간이 금세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신문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더 빨리 일어나서 신문을 후다닥 봐야 되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또 가지고 와야 되고, 그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야 되니까 좀 오전에 좀 머리를 아침에 더 팽팽 돌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무튼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해요.